안녕하세요. 혹시 도시가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베트남의 도시 다낭입니다. 거리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서 이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정말 끝없이 뻗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도시는 대체 뭘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도시에는요, 그 나름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달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다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콘크리트와 녹색입니다. 도시의 하늘,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도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다낭에 딱 도착하면 처음 받는 인상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거대한 야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콘크리트와 강철로 써내려간 이 도시의 의지가 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서 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저 작은 텃밭이요. 이게 바로 다낭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인 셈입니다. 한쪽에는 거대하고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콘크리트 정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작고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인간적인 녹색 새싹이 있죠. 지금 다낭은 이 두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바로 우리 발밑에요. 투수성 보장 벽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빗물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서요. 도시의 녹지도 살리고 홍수도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디자인인 거죠. 보세요. 정말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이 평범해 보이는 벽돌 하나가 이 콘크리트 도시가 가진 아주 복잡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우아한 해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런 세심한 고민이 숨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증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도시의 공공시설물들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속삭이고 있거든요. 길가에 있는 이 분리수거함처럼요. 이런 작아 보이는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도시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책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건물이나 도로 같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문화적인 역동성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게요. 모든 길모퉁이가 교차로가 되는 곳, 로컬과 글로벌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길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에서 시작돼요. 여기 한 가족이 보이네요. 아마 관광객인 것 같은데 어디론가 가려고 교통수단을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내고 오토바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거래의 순간이 사실은 굉장한 문화 교류의 현장인 겁니다. 현지 오토바이 기사님과 이 관광객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 또 저 손짓 발짓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여행의 모습 아닐까요? 그냥 유명한 거 보고 사진 찍는 걸 넘어서서 그 도시의 일상적인 리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요.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는 저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한 교류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오히려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관광객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더 깊숙한 증거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뭘까요? 네, 다낭의 한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게 뭐야,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다낭의 문화지도가 담겨있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자, 이 암호 같은 영수증을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가게 이름, 제트마트. 여긴 베트남 현지 마트예요. 날짜는 2026년 1월 21일, 딱 지금의 다낭을 보여주는 스냅샷이죠. 그런데 구매 품목을 한번 보세요. 한국 라면, 그리고 한국 즉석밥이 찍혀 있네요. 심지어 영수증 맨 위에는 누군가 쓴 한국어 손글씨까지 있어요. 와, 이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다낭이란 도시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살거나 여행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이 서로 다른 어찌 보면 모순적인 단서들을 한번 모아보죠. 이걸 종합해보면 다낭은 과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다낭을 정의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 힘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 정말 눈부시게 빠른 도시 개발. 둘째, 그러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세심한 설계. 셋째, 아주 깊이 뿌리 내린 현지의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곳곳에 스며든 전 세계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도시, 다낭 안에 함께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도시의 미래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실을 함께 엮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의 다낭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다낭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이 복잡함 그리고 모순 그 자체 속에서 단단하게 짜여지고 있는 중인 거죠. 새로운 도로는 이미 깔렸고 저기 새로운 빌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진짜 길은 여전히 하루하루 바로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현대화를 향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내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을 탐험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밀을 찾아보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사진들 좀 보세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빌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올라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가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바로 오늘날 많은 도시들의 진짜 모습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도시는 바로 이런 대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낡고 오래된 건물 옆에 번쩍번쩍한 새 건물이 들어서고요. 이런 모습이 도시에 활기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마치 도시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비밀의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그럼 다들 탕정 모드로 변신할 준비 되셨나요? 도시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녹색 단서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거창한 곳이 아니에요. 저 높은 빌딩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 우리 발밑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물찾기 시작하는 기분으로 첫 번째 단서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쓰레기입니다. 보통 쓰레기 하면 그냥 더럽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도시는 이 쓰레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이 분리수거함이 그 첫 번째 증거예요. 이건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도시의 작은 목소리 같은 거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존 경제가 자원을 캐서 물건을 만들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이었다면 순환 경제는 이걸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를 보물처럼 생각하기.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도시가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물입니다.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똑똑한 도시는 이 골칫거리 빗물을 아주 현명하게 다룬답니다. 이 보도블록 좀 보세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구멍도 숭숭 뚫려 있는 것 같고 이게 대체 뭘 하는 물건일까요? 인도가 스펀지처럼 변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답 공개. 바로 물을 마시는 보도블록입니다. 이 블록들 사이의 틈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쏙쏙 스며들어요. 그래서 도시의 홍수를 막아주고 주변 나무들한테는 아주 귀한 물을 공급해주는 거죠. 정말 기특한 녀석 아닌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 아스팔트나 시멘트는 비를 그냥 튕겨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지만 이 똑똑한 포장재는 비를 마치 스펀지처럼 꿀꺽 삼켜버립니다. 정말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도시의 물 순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도시 탐정의 마지막 단서입니다.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고 빗물을 마시는 도시.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직접 무언가를 수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풍경이죠. 삭막한 회색 빌딩 숲 사이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텃밭이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녹색 공간은 그냥 눈으로 즐기는 걸 넘어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직접 기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식탁까지 오는 긴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길수록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신선도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 안에서 직접 식량을 키우면 푸드 마일리지를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신선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공동체 의식도 쑥쑥 자라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한 도시에서 3가지 중요한 녹색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진짜 재미있만 탐정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우리 동네의 단서들을 읽어볼 차례예요.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동네 산책하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동네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생겼지? 저 보도블록은 물을 마실 수 있나? 이렇게요. 여러분도 금방 도시 탐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걷지 마시고 도시가 건네는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